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일주 분석의 기초 부분으로 그 각 오행의 상호작용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명리학에서 따지는 그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자, 목, 그 다음에 화, 이렇게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 오행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오행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기운이 이 목 오행입니다. 흔히 그 나무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 목 오행이 그 오행 가운데 유일한 생명체로 사주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오행이 이 목 오행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목 오행의 생장과 소멸에 관해 가지고 각 오행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사주가 그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지 따지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그 태양이나 불로 표현되는 그 이 화오행이죠. 화오행은 나무에 그 빛과 열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오행은 또 어떻습니까? 토오행은 나무의 그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하고 또 나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토양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또 이 금오행은 나무가 그 다 자라가지고 사목이 되면 적절하게 잘라가지고 배설보로 쓰거나 땔감으로 쓰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습니까? 금이니까 물을 생성해가지고 나무에 수분을 제공해가지고 나무를 자라게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나무가 다 자라면은 그 나무를 적절한 용도로 맞게끔 그렇게 가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이 수오행은 나무에 그 물기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 물이 있어야 생장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듯이 그 각 오행은 이 목 오행을 중심으로 이 목 오행의 생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간이 화오행이라고 쳤을 때 이 화오행은 일간 자신이 화오행이지만은 화오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화가 나무에 그 자신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나무 생장을 위해서 좋은 작용을 하는지 못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그 사주의 길흉이 판가름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목 오행이 아닌 분들은 자신의 일간이 목에 종속된다고 하니까 조금 그 거부감도 따를 수 있겠고, 약간은 좀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주 명리학의 중심은 어차피 이 목 오행입니다. 목 오행을 중심으로 각 오행들이 이 나무의 생장을 위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그 모든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이 각 오행은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고,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목 오행을 그 나무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딱 태어나면은 뭐부터 해야죠? 잘 자라야 일단은, 그죠? 잘 자라가지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나무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목 오행이 이렇게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게 되면은 일간의 행동과 생활 태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생활 관계에서나 재물 관계에서나 모든 면이 유연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목 오행 같으면은 긍정적이면은 상당히 좀 리더십도 강해지고 하겠지만은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어떻습니까? 다소 눈치를 많이 보거나 아니면은 좀 비굴한 그런 행동과 생활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사주 쪽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기로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간목이죠, 그죠?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니까 초봄이죠, 그죠? 초봄에 태어난 이렇게 간목이면은, 보시면서 간단하게 격국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인목의 시장간에는 이렇게 무병갑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병갑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는 여기,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중기. 자, 병화가 중기죠. 간목이 정기가 됩니다. 여기 중기, 정기 중에서 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봉기가 천간에 투출했으면은 그 자체를 격국으로 보고요. 그 다음 이 봉기가 투출하지 못했으면은 그 다음 중기가 투출했는지 여기가 투출했는지 보고 투출한 것을 격국으로 삼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간목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했으니까 비견격이다. 여기도 나와 있죠, 그죠? 자, 비견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초봄에 태어난 이렇게 갑목은 어떻습니까? 초봄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잘 자라가지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이 나무로서 역할을 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그 꽃을 피운다는 건 뭡니까? 이 갑목이 목생화로 식상을 향하고 그 다음에 화생토로 재성을 향하는 것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꽃을 피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목생화니까 오화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목생화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식상을 꽃을 피운다 보시면 되겠고요.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식상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과 활동 내지는 자신의 일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열심히 일하면 어떻습니까? 대가가 나타나야죠, 그죠? 대가가 재성입니다. 재성이 재물이 되겠고요. 자, 그 대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대가 같으면은 여기서는 무토가 되겠죠. 이렇게 그 초봄에 태어난 나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목생화, 화생토 열심히 일해가지고 꽃을 피워야만이 나무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경격인 이런 명조가 되다 보면은 자신의 그 고집과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격국이지만은 추진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앞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갑목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이긴 상관이죠, 그죠? 이 자리에 만약에 오화가 오지 않고 반대되는 기운, 만약에 자수 같은 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기운이죠, 그죠? 자신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정관이 오면은 그런 행동에 제동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일상생활이나 부부관계, 가정생활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자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자수가 오게 되면은 오화가 와야 되는 이 자리에 자수가 오는 그런 경우죠. 이렇게 자수가 오게 되면은 인성이 오는 경우죠, 그죠? 이렇게 자수가 오게 되면은 자신은 그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뭘 하려는데 부모의 도움이 자신의 활동을 가로막는 그런 격이 되니까 하는 일마다 좀 충돌과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인월이죠, 그죠? 자, 초봄인데 초봄이 아니고 만약에 그 가을이면 신유월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신유월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우는 가을이죠, 그죠? 자, 가을에 갑목이 가을의 나무는 이미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다 맺은 상태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나무의 그 크기나 제목에 따라서 잘라가지고 대들보를 쓰거나 아니면 큰 제목으로 쓰거나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땔감이라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바로 다음에 겨울이 닥쳐오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고 말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가을에 태어난 이런 갑목이 아까처럼 똑같이 꽃을 피우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이렇게 꽃을 피우면 어떻습니까? 여기 신금은 갑목을 이렇게 극하려고 금극목으로 극하려고 하는데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식상을 향하게 되죠, 그죠? 갑목한테 이 관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명조 같으면 이 같은 직장 문제가 됩니다. 직장 문제가 되는데 자신은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만약에 여명이면은 어떻습니까? 자, 여명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여명이면 어떻습니까? 이 정관이 남편이 되죠, 그죠? 남편이 되는데 자신이 남편이 이렇게 자신한테 이렇게 거걸 하고 있는데 자신은 또 밖에 나가서 일하겠다고 하니까 가정적으로는 상당히 좀 마찰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 갑목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상당히 마찰과 갈등이 심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상이라는 경우에는 이 오화 같은 경우는 상관이죠, 그죠? 이게 통상 사업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활동,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재성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나 아니면 취득하는 금전, 자,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고, 이 정관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 같으면은 직장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겠고, 남편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신은 또 어떻게 밖으로 사업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가정적으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신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경우에서는 유연성과 또 융통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들과
갈등과 충돌이 심해가지고 공격 대상이 되기도 쉽고요. 간목이 우두머리 기질도 나타나고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간목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시작만 있고 끝을 맺지 못하니까 결과물을 도출하기 힘들고 또 어떤 일을 또 추진하다가 또 실패하면은 다시는 재기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도 맞을 수 있는 것이 이 간목이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또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신유월이 아니고 아까처럼 이렇게 갑인월이 돼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렇게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런 때가 된다면은 어떻습니까? 간목이 자신의 그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이런 경우가 되니까 간목의 특성상 다소 그 인자하면서도 당당한 생활 태도 가지고 또 자신감 넘치는 그런 생활로 긍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간목은 리더에서 자질도 갖추게 되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더구나 이렇게 강한 힘으로 이렇게 사업도 하고 또 재물도 모으니까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명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오행의 그 해석 방법 중에서 목오행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은 각 일주별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일지는 일간 자신의 그 행동과 생활 태도도 나타내고 또 배우자 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간 자신의 행동과 생활 태도를 함께 탐구해 볼 수 있는 궁위가 이 일주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은 목오행을 했고요. 다음에는 화, 토, 금, 수 이렇게 4가지 오행이 있는데 끝나고 나면은 각 오행별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오행의 해석 방법 중에서 첫 번째인 목오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